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목도 내고 약도 먹고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약을 먹었더니 잠만 시큰다고 일어났어요. 사소한 일로 남편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직 습이 안 내린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남편하고 사신 게 오래됐어요. 35년 동안 그 못 내려놓는 걸 와 내려놓으려고요. 그냥 살면 되지. 아니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남편 보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존재야 근데 저를 인간은 그렇게 해주고 이래서 남편분들 저를 싫어한다니까. 저 인간은 안 바뀌는 인간이니까 눈을 부릅뜨면서 한 거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안 바뀌니까 그냥 노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랬지. 내가 저 인간은 이렇게 하는 감정이 섞여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물뚱물뚱이게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거 퇴근해서 들어오면 올라오잖아요. 네. 그 퇴근해서 올라온 그 사람 그 바깥에서 일하고 돈 벌라고 고생한 사람인데 보자마자 올라오면 어떡해. 올라와서 인사는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해요. 말은 그게 더 무섭다. 그게 더 무섭다.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나는 저 사람 뒷면에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여기 명상 시작 그래도 명상한 여자니까. 한 이제 3년 2년 8개월 됐더라고요. 그 많이 변한 거에 제가 저는 하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제 삶이 정말 약도 많이 먹었고 수술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런 삶이었는데 숙장 선생님이 만나서 내가 또 없어졌어요. 다 나 때문이었구나. 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엄마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엄마의 삶이 고통스러웠구나 이제 알았어요. 동생을 본인이 키웠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서 엄마가 37에 가셨고 제가 15살이었고 동생이 5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37대 돌아가시고 동생을 제가 키우면서 15살인데 그때 이제 제가 뭐가 왔냐면 그게 우울증이었나 봐요. 몰랐죠.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15살 때? 네, 잠 안 자고 학교 그때부터 다녔어요. 우울증이 왔네. 네,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10년을 제가 살림을 하고 살고 25에 도피를 했어요. 두 달. 10년을 키우고 동생 키우고 그리고서 이제 도피를 했죠. 결혼으로. 결혼으로 또 딱 남편을 두 달 계속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서너 번 만나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현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네, 이제 도피처였어요, 저는. 도피처 35년 전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착한 것만 보고 왔는데 신랑이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냥 3년 만나도 잘 모르는데 서너 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 친정이 훨씬 더 나은 거였어요. 굉장히 더 나아. 차라리 15살 동생 키우는 게 더 나아. 네, 그게 더 나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이 감옥이었어요. 저는 창살 없는 감옥. 남편하고 사는. 네, 그러면 저는 제 감정을 속이기 위해서 울어요. 마음은 울고 그때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조울증이 된 거였어요. 웃고 울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목도 내고 약도 먹고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었더니 잠만 시큰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전 천주교 신자라 자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되니까 죽지는. 그런데도 우울증이 오면 죽고 싶은 생각들이 안 들었어요. 진짜로. 저희 집 8층인데 8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을까 살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 한 대 얻어 터졌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죽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약을 계속 늘리면서 한 35년을 약을 먹었어요. 조울증 약을. 35년 동안? 네, 저는 그리고 정신과 병원도 입원도 했어요. 조증이 와서. 근데 이제 전 몰랐죠. 진짜 몰랐어요. 그 조증이 왔을 때도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최한 선생님 만나고 병원도 옮기고. 그리고 이제 뭐가 생겼냐면 35년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제가 턱이랑
혀가 저절로 움직여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먹는 양 줄이는 거 제가 얘기했죠. 100일만 열심히 수행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스승이에요. 혹시나, 여기는 마음을 치유하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분 저처럼 이런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나 지금 대학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한 분 한 분의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큰 교훈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말이 턱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조울증 약은 끊었어요. 그러니까 명상도 저는 그때는 선생님이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 100일 기도를 100일 수행을 한 5번 했나 봐요. 500일은 그리고 나중에는 1일차를 10일씩 했어요. 11일. 그래서 한 40 며칠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지금 저번에 봤을 때보다 수업할 때보다 좀 훨씬 더 좀 좋아요, 얼굴이.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대강하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선생님 만나고 해요. 그런. 근데 사실은 지금은 성당을 가잖아요. 그때는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성당을 가면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다, 이거 참.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레기 주스라 해서 저는 매일 주웠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그냥 손이 먼저 가더라고, 이렇게. 지금 막 계속 쓰레기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무섭다고. 근데 주위 사람들 보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저한테. 뭐라고 해요? 왜 내가 쓰레기를 줍느냐.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한 사람이 주스면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난 한 사람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한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 주스면 그 쓰레기 얼마나 많이 모이겠느냐. 네. 그 하루에 한 사람이 죽으면 3천만 톤의 쓰레기가 사라진대요. 지구에서 3천만 톤. 한 사람이 하나만 쓰레기 주어도. 오늘 계룡산 올라가는데, 거기에 네 분이, 남녀 두 분이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쓰레기봉, 재활용 쓰레기를 다 주우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배웁니다. 정말 저희들이 못하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쑥스럽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쓰레기 주는데 왜 세금 주면 다 그 청소부가 다 하는데 왜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절명상이에요. 절은 이제 발가락 골절되기 전에는 하루에 300번씩 300배를 했어요. 매일같이 한 번 빼놓고. 선생님 과유불급. 아니 근데 그게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해요. 적당히. 중독 따라주세요. 중독.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자.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자. 그래 손목이 아픈데도 해요. 그러니까 저래가 또 파스 또 달라 그런데 나한테. 천천히 하고 적당히 하시고 워낙 간절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살아오신 젊은 자가 살아오신 그 길이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어머님 15살 때 돌아가시고 동생 키우고 아버지 케어하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해보니까 감옥 같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데서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35년 지나니까 우울증 약을 30년 먹으니까 이게 근육이 손실되니까 자꾸 몸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고 선생님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교훈과 같은 서적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내 몸이 조금 괜찮으면 절 좀 하고 내가 시간이 좀 나오면 쓰레기 좀 주우면 되고 누가 옆에서 쓰레기 왜 주워요? 그거 남들이 다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오지랖이네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내고 그게 대놓고 싸울 필요도 없고 길가 가다가 툭 던지면은 저 인간 저거 던지고 간다 내가 쓰레기 줍는데 이럴 필요 없고 저 인간은 던지는 인간 나는 줍는 인간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기전이잖아 기전 대학생 하니까 그쵸 그렇게 살아주세요 잘했어요 여러분 야.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일상에 소소한 일들이 생겨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걱정할 일이 생기면 호흡 3번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찬찬히 생각하면 현명한 방법이 떠올라요. 예전보다 여야한 마음이 생긴 제 자신이 대견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첫째, 10살짜리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한 마음이 다 적용되는데 왜 첫째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지 반성이 되질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첫째를 보는 마음이 좀 내려질까요? 첫째한테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첫째가 몇 살이? 10살. 둘째는 괜찮고? 둘째 보면 혹시 나오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아수라박자 같은 거예요. 둘째를 보면? 둘째를 볼 때는 웃고 첫째를 볼 때는 짜증을 내고 막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째에 대한 욕심? 첫째에 대한 첫째에 대한 욕심? 조금 더 내 마음처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하게 돼서 미안하긴 한데 잘 안 고쳐져요. 미안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다면 고쳐야지. 그게 자식에게 자꾸 큰 소리 내고 하면은 그 인과는 반드시 되돌아와요. 지금 보세요, 지금. 85세 돼가는데요. 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선배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이 다 스승이고 질문이니까. 하면은 반드시 후회해요. 10살 뭐 10대 때 잔소리 많이 하는 거는 내가 그 자체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 하는 거잖아. 자식에게. 안 그래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키도 잘 크고 예뻐졌으면 좋겠고, 다 부모 욕심인데.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잘 부모님 원하는 대로 자라셨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저 12살 때 저는 혼자 살았잖아요. 부모님 없이.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너무 내 자식,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심리를 아셔야 돼요. 따라 해볼까요? 화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은 내가 맞다. 내가 틀릴 수도 있네. 내가 다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맞아.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제일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저렇게 지금 10,000명 이상이 죽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천 년부터 종교 전쟁이 가장 많은 사람을 인류를 죽인 게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 종교가 과연 종교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데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이슬람도 무슬림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딱 거기 10%예요, 10%. 90%는 참 좋고 평화로워요. 다 똑같이 우리 계율도 있고 사랑하고 남들에게 절대 살생하면 안 된다고 있는데 그 부부류 중에서 10%가 극단주의가 있어요. 근데 극단주의 중에서도 거기서 또 10%가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의 무슬림이나 이슬람은 좋아요. 근데 10%가 이제 극단주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10%가 총기와 폭탄 테러를 하면서 알라를 외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욕심도 내가 맞다라는 데서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내가 맞다. 엄마 말이 맞아. 네가 지금 공부해야 돼. 이 시절에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마에게 화가 올라온 원인이 되거든. 내가 옆으로 가면은 항상 마음이 짜증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니까. 그 욕심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그리고 남의 사생활에 간섭할 필요 없어. 마음 아니잖아. 아니 내 사생활에 그래.
채화님은 어떻게 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이고 이렇게 가정이 어떻고 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욕심이야. 채환쌤이 어디 계룡산을 가든 설악산에 가든 뉴욕을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아이고 잘 다녀오십시오. 어디든지 평안하시길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길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가까워지면 위험해요. 우리가 서로 알려고 하면. 그래서 자식한테도 그 마음 좀 내. 그러니까 10대부터는 이제 정을 좀 떼주셔야 돼요. 이제 6학년 되면 사춘기가 다 시작하거든요. 5학년 되면 여성 아이들도 사춘기가 벌써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성이 더 빨라요. 둘째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또 우리가 여성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조금 더 욕심도 올라올 수 있고 예쁘게 키우고 싶고 하니까 욕심이 올라오면 깨지 알바들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가 뭐예요? 깨어있기. 지 뭐예요? 지켜보기. 세 번째 알아차리기. 네 번째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을 화가 나는 마음에 깨어 있습니다 라고 거울을 보면서 딱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나는 마음을 지켜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니까 자꾸 나는 왜 화내? 화내고 난 다음에 후회가 자꾸 일어나거든. 아, 내가 화내는 마음이 있구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나는 마음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요것만 해보는 거예요. 깨지 알바들. 아시죠? 예, 우리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채환님. 우울증, 불면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잠을 주말에 10시간 이상 잡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불면증 약도 먹기도 하고 무기력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약을 줄이면 잠을 못 자요.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과 정신은 너무 무기력해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10시간 잡니다. 그 언제부터 우울증이나 불면증 약을 먹었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됐네. 완성이 좀 됐네. 네. 그러면 그때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잠을 못 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네. 이유가 없이 갑자기 불면증과 불안증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근데 원래부터 계속 뭔가 마음이 답답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떤 상황에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길을 걷기만 해도 답답하고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냥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길을 걸어도 답답하고 지금은 그러면 그게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8이요. 그럼 23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병원도 가보고 의사의 처방도 받아보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째 좀 도움이 돼요? 아니면 약만 넣는 것 같아요? 약을 처음보다 좀 줄이긴 했는데 근데 약을 먹으면 잠은 잘 자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자고 무기력해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은 뭔가 새로운 일도 하고 싶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23살 때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마음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2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게? 그냥 학업이나 이제 취업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그런 영향은 없었고요?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 그게 나는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나는 딱 짚었으면 좋겠는데 굴러가고 있거든요, 본인이. 마음은 바로 마음의 숲은 굉장히 많은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많잖아요. 국도, 고속도로,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되고. 근데 본인은 자꾸 지금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저는 빠르게 서울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해서 하이패스 타고 빨리 그 마음의 길을 뚫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지금도 많거든요. 지금 본인이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 별로 생각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은 자꾸 머리를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머리 돌아가는 소리 들딱 하잖아요. 제가 들려요, 지금 자꾸. 본인은 이제 난 생각이 없고 별 게 없는데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지만 자꾸 생각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머리가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 큰 충격 받으면요.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망각하기 위해서 기억을 스스로가 멈추고요.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어릴 때 큰 충격을 받든가 그러면 아이가 한 달씩 잠만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병 중에서도 백설공주병이라고 해서 진짜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든가 그러면 아이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 고통을 죽은데 잠을 자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물만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목류병 상태에서 물만 먹이고 죽만 먹이고 또 자고 그래서 3개월씩 잠을 자요. 안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전쟁에 가서 뭐 팔이 끊기고 폭탄이 터지면 스스로가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 고통을 좀 없애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을 스스로가 방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보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 중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그런 걸 잊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억 상실증이 생기든가 단기적으로 그때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걸 더 새기는 경우가 트라우마고 그걸 치우려고 하는 게 또 의식이 있어요. 그게 본인은 두 번째죠. 자꾸 치우려고 하고. 근데 엄마 아빠의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점이 본인에게 저는 이런 우울증과 불안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릴 적에 부모가 싸우는가 불안했던 집안의 아이들이 대다수 생각이 과다해요. 이걸 피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내 문 열면 어떡할까? 뭐 던지는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본인 동생 있어요? 언니 있어. 언니 있어요? 자매가 있든가 언니가 있으면 그걸 이기려고 서로가 고통을 참아내고 머리를 많이 굴리던 그런 생각들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생각 과다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을 모른다 생각했던 게 지금 본인의 저는 원인이라고 봐요. 별게 없었는데 자꾸 기억을 해도 잘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네.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계세요? 근데 자주 봐요. 자주 봐요? 네. 적당히 봐요. 지금 성인 아니에요? 맞아요. 28이면 성인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좀 보고 부모님한테 특별히 마음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뭐라고 해요, 엄마는? 아버지는? 엄마는 그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좀 엄마랑 사이가 괜찮고. 지금 본인도 그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했겠죠? 어떤 얘기를 했어요? 섭섭했던 거. 근데 진짜 사소한 건데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이제 카페트 위에서 못 먹게 하셨거든요. 흘린다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서운했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그때는 몰랐다고. 그게 서운한지. 카페가 엄청 중요해요. 그 청소기를 잘 빨려들이지도 않고 잘못하면 카페 끝이 청소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만 보면은 학을 띈 거예요, 엄마가. 우리 엄마는 돗자리 앞에서 뭐 흘리면 엄청나게 짜증내서 돗자리를 빨지도 못하고 닦지도 않는다고 그 스며들면 냄새 난다고 차례 지낼 때 음복 한 잔씩하고 뭐 먹다가 돗자리 흘리잖아요. 짜증 엄청 내셨어요. 엄마 어떻게 제사상에서 그렇게 짜증낼 수가 있어 이렇게 조상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의 그런 하나의 꼽힌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 안 날 만도 하다 그 정도는. 가볍게 생각해요. 5년 전에는 괜찮았으니까 약 먹는 거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지금 방긋방긋 웃는 거 보니까 앞으로 다 줄이겠어요.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생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이 많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지금은 그 생각을 자꾸 본인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질이 있거든. 아 이거 없어 난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불면증이지? 그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필요곡절. 살아가며 이유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수행자예요. 본인은 수행자니까.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수행자인데 마음을 닦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본인은 여기 오시면 다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에고 또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야 그때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부터 1일차부터 100일 수행 해봤어요? 아니요?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질문자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시간에 오늘 1일차 체관 1일차 쳐서 명상 시작하고 내일 2일차 쳐서 시작하고 이거를 오늘부터 100일까지 한번 해본다. 지금 5년 동안 잠 못 자고 우울증하고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게 좋아요. 나 지금부터 100일 동안 하루에 20분씩만 체원쌤 하라는 거 해가지고 개선되는 게 좋아요. 100일 동안 하는 게 좋죠. 앞으로 이게 5년이지만 앞으로 20년 갈 수도 있거든. 네. 이건 심각한 거거든. 지금 결혼 안 했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더없이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내가 30살 때까지는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봐야지. 약속 지키면 좋겠어 나는. 네. 호호 웃으면서 약속 지키면 좋겠어. 이 대전에 계신 분들에게 실천하겠습니까? 네.